안녕하세요. 접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사고 칠 때 빼고는 안 움직이는 고양이들이 날이 더우니까 더 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돼지 새끼들.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자다가 방금 잠에서 깬 아롱이는 시원하게 하품 한번 한 후에 제가 부르자 인사하러 오다마네. 여름이라서 움직이기 싫은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운동은 꾸준히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몸의 면역력이 약해져 저처럼 목에 곰팡이가 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운동 좀 하고 살아. 이 캔딱이야. 그렇지만 전 그동안 운동을 안 하고 산 게 아닙니다. 못 하고 산 거죠. 이건 사실 벤치프레스를 할 수 있는 운동기구입니다. 지금은 마치 정면에서 수류탄이라도 쳐맞은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건 삼롱이들이 태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멀쩡한 상태였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이제 막 캣타워를 오르는 연습을 하던 시절, 한글 갓 배운 6살짜리 꼬맹이가 길 가다 보이는 간판 이름 죄다 읽으면서 걷다가 큰 소리로 바나나 성인용품점 하는 그런 느낌으로 앞발을 잡히는 건 다 타고 다니던 시기였는데요. 귀여워서 오냐오냐 키웠더니 제 운동기구에도 발톱을 박으며 타기 시작했던 거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때 조져놨어야. 하여튼 뒤지기 싫으면 운동 좀 하라는 의사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캣타워가 되어버린 제 벤치프레스를 고쳐야 할 때가 왔습니다. 오늘은 캣타워, 아니 벤치프레스의 쿠션을 리폼해볼 겁니다. 세워져 있던 캣타워를 눕혀놓자 흥미가 생긴 고양이들은 쿠션 위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수리를 하기 위해 고양이들을 밑으로 밀어내고 쿠션 가죽의 상태를 살펴보면 이런 밑딘, 대체 그동안 무슨 짓을 당한 거야? 그래도 임시방편 삼아 붙여줬던 테이프 덕에 속의 스펀지는 나름 보호되고 있어. 죽여줘. 그냥 죽여줘. 오늘 이루어질 리폼은 누구나 집에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창고에 굴러다니는 재료들과 간단한 도구들로만 이루어질 겁니다. 먼저 누구나 집에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고압축 마블 스펀지, 그리고 슈렁큰 인조 가죽, 전동드릴입니다. 먼저 운동기구의 프레임에서 플랫보드를 떼어내야 합니다. 바벨을 드러내서 내려놓은 뒤 플랫보드를 다시 위로 올려서 뒤쪽을 살펴보면 이렇게 프레임과 연결되어 있는 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전동드릴을 이용해 전부 풀어주면 됩니다. 풀어준 나사는 나중에 다시 조립해야 하니 잘 보관해야 하지만 저는 물건을 어디다 보관하던 10분 안에 까먹는 유사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기 때문에 나사들은 이 분야의 전문가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손 펴봐봐요. 선물. 분해한 후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앙상한 뼈만 남아있네요. 이제 뜯어온 보드에 시체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분해를 하기 위해 살펴보면 이렇게 호치케스 비슷한 걸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 호치케스가 아니라 건타카라는 건데, 호치케스가 밭에 심어진 당근 정도라면 건타카는 바위에 박힌 엑스칼리버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아더왕이 오는 게 아닌 이상 별 생각 없이 대충 손톱으로 뜯으려다가 손톱이 반대 방향으로 접힐 확률이 58,000%이기 때문에 창고에 굴러다니는 일자 드라이버와 펜치를 통해 안전하게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령만 터득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앞서 말한 도구를 사용하면 여성분들도 쉽게 뽑을 수 있는. 고양이들은 집사의 일거수일투족을 궁금해하며 항상 곁에 있으려고 하는 편이지만 이렇게 힘을 쓰는 작업을 할 땐 다칠 수도 있으니 너무 가까이 온다 싶으면 비키라고 직원을 날려줘야 합니다. 30개가 넘는 건타카심을 뽑고 나면 드디어 마감 처리된 웨빙끈이 분리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보드의 목재 합판과 가죽이 연결된 40개의 건타카심이 준비되어 있죠. 개빡치는 마음을 가다듬으며 속으로 다짐합니다. 이번에 수리한 뒤에도 또 이 녀석들이 망가뜨린다면 고양이고 나발이고 기물파손죄로 고소해야겠다고 말이죠. 1억 5천만 개의 건타카심을 뽑고 난 뒤에 가죽과 합판을 분리하고 나면 스펀지가 모습을 드러내며 드디어 플랫보드의 분해가 끝났습니다. 나무 합판을 제외하고는 싹 다 버려야 하기 때문에 옆에 조심스럽게 던져놓으면 극도로 흥분한 크리미가 스펀지를 스크래처 마냥 쥐어뜯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떨어진 스펀지 조각은 고양이들이 먹으면 안 되니까 청소기로 한번 치워주도록 합니다. 이제 주문 제작한 창고에 굴러다니던 고압축 마블 스펀지를 뜯어서 기존의 스펀지와 비교해보면 공교롭게도 가로 세로 높이가 전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창고에 굴러다니던 슈렁큰 인조 가죽을 덮을 건데 가죽을 재단할 길이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가로와 세로의 길이에 높이만큼을 각각 더하고 마감 처리할 공간 3cm까지 추가로 더하면 끝이라 간단하게 암산으로 계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나온 값을 토대로 첨단 장비를 이용하여 가죽의 정확한 수치를 잰 뒤에 장인 정신을 가지고 대충 반으로 자르면 됩니다. 남은 반은 나중에 고양이들을 목욕시킬 때 혹시 제 등가죽이 갈기갈기 찢기게 된다면 그때 꺼내서 제 등을 리폼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라 깔끔하게 정리해서 창고에 보관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을 갖는 사이 고양이들은 망가진 스펀지를 다시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야무지게 뜯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까 건타카심 뜯을 땐 왜 옆에서 구경만 했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5마리가 각각 모여서 두당 10개씩만 뜯었어도 작업 시간이 반으로 줄었을 텐데 말이죠. 기존에 붙어있던 가죽의 상태를 보니 처참하게 이를 데가 없지만 사실 샤워하면서 거울을 볼 때마다 보는 내 몸뚱아리도 저거랑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합판의 모양에 맞춰 스펀지에 내 귀퉁이를 대충 잘라주고 가죽 중앙에 엎어서 대략적인 각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가죽의 마감 처리를 하기 위해 창고에 굴러다니던 건타카를 가져왔습니다. 우선적으로 기준이 될 중앙 부분부터 심을 박아놓고 자리를 잡은 뒤 점차 넓혀 나가면 됩니다. 아까 가죽을 재단할 길이를 열심히 계산해 놓고 정작 대충 반으로 잘랐던 대가는 마감 처리 단계에서 돌려받기 시작합니다. 가죽이 너무 남아서 나사구멍을 덮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별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타공하는 데 쓰이는 비트를 전동 드릴에 갈아 끼운 다음 나사구멍 위치에 살짝 대고 가죽을 뚫으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사이드 쪽 마감이 끝났다면 플랫보드의 양끝 가죽을 요령껏 접은 다음 건타카를 이용해서 고정시킵니다. 그 다음 전체적으로 촘촘히 건타카를 박아서 마무리하면 되는 거죠. 다 끝난 후 뒤집으면 헬스장에서 볼 수 있을 법한 느낌의 깨끗한 플랫보드가 완성이 됩니다. 이제 기초 작업은 끝났습니다. 이 녀석들이 또 뜯으면 이 짓거리를 또 해야 되니까 고양이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경고문을 새겨 넣을 차례입니다. 컴퓨터에서 일러스트레이터를 켜고 플랫보드의 실제 사이즈에 맞춰서 도면을 생성한 뒤 미리 준비해둔 그림을 넣어줍니다. 아까 사용했던 첨단 장비로 그림의 크기를 가늠하여 결정하고 경고문도 넣어줍니다. 어느새 아롱이가 와서 먼저 무릎을 차지하고 다롱이는 의자 옆에서 다음 차례를 기다리고 있네요. 다리가 저려오기 시작했지만 컴퓨터 전원을 끄지 않아 주시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고에 굴러다니던 프린터를 가져와서 출력한 뒤 창고에 굴러다니던 아트나이프를 가져왔습니다. 누구나 집에 하나씩은 있는 그런 흔한 물건들이죠. 출력한 인쇄물을 잘 이어붙인 뒤 그림과 글자를 조심스레 조각해내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플랫보드에 붙인 다음 도색을 할 겁니다. 도색을 하러 잠깐 밖에 나왔습니다. 창고에 굴러다니는 가죽 도색용 라카를 들고 말이죠. 색은 코스믹 블루인데 색감이 예뻐서 잘 될 것 같은 조짐이 조졌습니다. 가죽 색상이 너무 어두워서 같은 어두운 계열의 색상인 도료가 전혀 티가 안 나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기엔 좀 개빡쳐서 새로 창고에서 다른 색상의 라카를 찾아왔습니다. 적당히 타협을 볼까 잠깐 고민도 했었지만 그래도 남자가 줏대가 있어야죠. 이번엔 잘 되겠지. 이론상 검은 바탕에 흰색 도료 안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역시 남자는 줏대가 있어 줏댔습니다. 번진 꼬라지를 보아하니 A4 용지가 라카의 도료에 젖어서 종이가 구불구불해지는 바람에 그 틈새로 도료가 들어가 버린 것 같네요. 이걸 이제 뭔 수로 살리지? 진짜 그만할까 싶었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는 마음으로
창고에 굴러다니는 인쇄소에 가서 장당 500원의 A3 스노우지로 다시 인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이전의 방법과는 반대로 글자와 그림을 떼서 원래 위치에 붙이는 방법을 선택했죠. 처음에 뿌렸던 도료의 색상이 바탕인 가죽의 색과 같았기 때문에 처음에 뿌렸던 라카를 써서 살려볼 계획이었습니다. 이젠 진짜 마지막 시도입니다. 이미 이 시점에서 완벽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림의 라인만 살려낸다면 저는 그걸로 오케이입니다. 과연 결과는 잘 나왔을까요? 만족입니다. 약간의 번짐은 있지만 그림의 라인은 완벽하게 살아난 모습입니다. 너덜너덜해진 각종 그립들도 새 걸로 교체해줍니다. 창고에 굴러다니는 다이소에서 2개에 1,000원씩 주고 사왔습니다. 그냥 끼려고 하면 뻑뻑해서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창고에 굴러다니는 아무 로션이나 꺼내서 안쪽에 적당량 발라주고 돌리면서 끼우면 잘 들어갑니다. 빠져나온 로션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물티슈로 닦으면 되죠. 애도 아니고 이런 건 알아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모든 그립들도 전부 갈아 끼우고 나면 잃어버린 제 건강을 다시 되찾아줄 아이템 캣타워 수리 완료입니다. 오늘 움직인 거 합치면 일주일은 운동 안 해도 되겠네. 누구나 집에 있는 간단한 도구들로 캣타워 수리하기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엔 좀 더 재밌지만 제가 좀 덜 힘든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